자, 그런데 이건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때가 좀 뭐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또 전략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대통령 탄핵 때는 소속 정당 해산 심판 법안 발의. 그러니까 탄핵 때는 대통령에 소속된 국민의힘도 해산시켜서 없애자, 내란 정당 없애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이거 위헌이에요. 그냥 한마디. 하나만 한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헌이고 예. 민주당이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양쪽에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한편은 쿠데타 세력이고 한편은 혁명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매번 이런 식이거든요. 자기들이 정의롭다 생각하면 그걸 갖다 우리의 그 법률 체계를 무시하고 막 자기들의 정의를 갖다 억지로 막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위헌이거든요, 사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당을 결성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뭡니까? 기본권에 속하는 자유입니다.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소속원 하나가 뭐 쿠데타를 했다거나 소속원 하나가 잘못했다 해서 정당 전체를 해산한다. 이게 말이 돼요? 생각을 해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계엄해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라고. 네. 국민의힘 당대표였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국민들한테 안심을 준 게 누구였습니까? 그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 여당 대표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딱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 안심시키고 메시지는 빨리 그다음에 나왔습니다. 딱 네. 의결이 해제가 의결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군인도 군경을 향해 가지고 당신들 협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했잖아. 이런 결정적인 역할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민주당에 갖고 있는 그 관념이 칼슈미트라고 하잖아요. 계속. 예. 칼슈미트가 이 자유민주주의 되게 싫어했거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결단적인 양쪽에서 네. 환영을 받았어요. 우파 좌파에서 다 환영을 받아. 그러니까 히틀러와 같은 나치 우익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고 여기서 이제 볼셰비키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이들도 환영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거는 100% 위헌이고 또 하나는 내가 놀라운 건 뭐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멘탈리티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190석이란 말이죠. 거기서 행정 권력까지 잡아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게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탄핵 심판 곧 이제 임박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2심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이거 분석하면서 공직선거법은 유죄 나올 것이다, 유죄 나올 것이다. 뭐 위정교사는 무죄가 나서 상당히 좀 이건 의외다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다음 주 이재명 대표까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온전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후보를 갈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내가 볼 때는 민주당 그냥 막 못 먹어도 고할 것 같아요. 못 먹어도 고할 것 같고 이 사람들 확신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어차피 대선 끝날 때까지 3심 확정 판결은 안 나온다. 그런 다음에 3심 판결이 안 나오면 그동안에 진행됐던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확정된 견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 50, 질 가능성 50. 그런데 일단 이게 현실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대법원도 뭐랄까 부담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인데 이걸 무효화하는 판단을 내려?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근데 헌재로 간다 하더라도 헌재는 또 마흔역 있네. 그러니까 이걸 딱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못 먹어도 계속 고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비명계 주자들은 그걸 얘기를 하겠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왜냐하면 빨리 떨어질 경우에는 뭐 그럴 가능성 많지는 않지만은 선고 과정 끝나기 전에 그 판결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판결이 그다음에 뭐랄까 선고가 끝난 다음에 판결이 나온다 한들 선고가 끝난 다음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입니다, 교수님. 나라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그런 사법 레이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후보가 되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얘기가 별로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하나를 지금 딸딸딸딸 뭉쳐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이 뭐가 됐습니까? 구속이 취소가 됐잖아요. 나오면서 이쪽에서 엄청나게 결집을 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번에 보니까 광화문에 엄청 모였던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팍팍 올라갔죠. 그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왜? 한편으로 딱 보니까 구속이 취소됐네? 이거 뭐야? 그럼 혹시 탄핵?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야? 각하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헌재 왜 이렇게 늦어져? 뭔가 그게 있는 이제 거 아니야? 탄핵 찬성 쪽 민주당 쪽이 그렇죠. 절박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함 때문에 또 이쪽에 잔뜩 뭉친 거예요. 잔뜩 뭉치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그냥 거의 50%까지 막 치고 올라간다. 예. 그들이 결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비명계 주자들이 뭡니까?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를 내든 사람들도 다 뭐예요? 단일 대우로 쫙 짰죠. 이재명이 딱 있고 단일 대표자 가지고 김경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단식하고 있고 누구는 뭐 삭발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쫙 단일 대우로 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역관계가 완전히 그냥 일방적이다 보니까 유시민 씨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착한 2인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2인자인데 1인자를 들이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가서 그 엑스트라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북한에 선거가 있고 북한에도 보면은 거기도 여러 당들이 많아요. 조선노동당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천도교 청우당도 있고 무슨 3인당도 있고 막 그런. 듣지 보지도 못한 듣보잡 정당이 많네요. 근데 의미가 있어요? 들러리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북한이 다당제 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문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역할을 해라. 사실상 뭐 민주당의 뭐 경선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확정된 거잖아. 근데 경선 분위기를 내는 도우미 역할이나 해라. 예, 그런 역할만 해라. 그런 거고 이 사람들도 딱 보니까 지금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는 승산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냐면 넘기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넘기자. 그럼 결국은 이 당은 누구 거냐? 우리 거고 옛날부터 이 당의 주인은 우리 거고 이재명이란 돌이 와가지고 굴러 들어온 들이 우리를 갖다 빼난 건데 얘는 어차피 오면 임기 채우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 또 누구 거냐? 우리가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마신상담하고 참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변수가 딱 생긴 거야. 뭐였냐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이재명 그 사람들 보고 검찰과 내통했다. 검찰과 내통했다 딱 얘기를 했거든요. 재작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유는 비명계 일부와 검찰이 내통했다 이렇게 연결해 버렸죠. 그건 뭐냐면은 니들은 죽었단 얘기야. 내가 설사 대통령이 돼가지고 니들한테 당을 넘겨주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말아라. 니들은 저 내통한 세력이고 간첩들이야. 예. 국힘 간첩들이야.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아라라고 딱 잘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고 설사 나중에 이제 뭐 임기를 마치든 감옥을 갔든 간에 그 당은 친명계로 채울 거다라는 국물도 없어 뭐 이런 거네요. 국물도 없어라고 의지를 딱 표명한 거죠. 근데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왜냐하면 비명계 주자들이 뭘 들고 왔냐 오픈 프라이머리 들고 나왔거든. 이재명이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개헌도 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개헌도 들고 나왔는데 두 가지가 있죠. 임기단 쭉 깼어. 나 5년 건데 내가 왜 이거 잘라? 내 임기를 내가 왜 낮추게? 예. 두 번째 개헌론의 대부분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거든. 예. 그 권력을 내가 나눠줘? 싫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딱 근데 비명계 주자들이 딱 들고 나오는 거야. 협정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협정안이라 딱 나오게 되면은 자기가 딱 소수로 몰리거든.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모든 정치 원로들이 지금 해야 된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 이재명 본인도 자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고. 근데 자기가 고립되거든. 그런데 자기를 갖다가 딱 옹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딱 고립시킨 쪽으로 나가니까 한마디 딱 한 겁니다. 쟤들 원래 뭡니까? 내통한 놈들이야. 딱.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넌 그렇게 취급하겠다라는 거고, 선거, 너희들이 아무리 내 선거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국물도 없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과하라 하는데 이재명 사과합니까? 안 합니다. 그건 시그널이 분명한 거예요.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분석을 김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2017년 탄핵 때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여소야대였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여대 야소의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해지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도 친정부 성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교수님 하실 말씀이 없으면 민감국으로 넘어갈까요? 이재명 위원 심판제청? 네. 그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연하게 좀 더 시간 끌기용인데 이거 먹히질 않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해보는 거에 혹시나 하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뭐 자기 변명이거든요. 사실 뭘 내가 좀 허위사실 공표를 하긴 했지만은 이거 다른 나라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위헌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대개 사유가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표현의 자유는 근데 의견의 자유지 사실을 왜곡할 자유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명예훼손도 있고 여러 가지 죄를 뭡니까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의견은 자유롭다 하더라도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공직 선거에 입후보와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 유권자들의 선택이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고 두 번째가 명확성의 원리거든요. 도대체 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느냐. 예. 김문기를 내가 몰랐다. 뭐 등등등.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형법은 항상 명확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판례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명확성의 원칙을 걸어가지고 실제로 한번 헌법소원을 했는데 거기서도 합헌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볼 때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이후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네, 이제 이재명 뭘 할 수 있냐? 입법 권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예. 없애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또 뭡니까? 직권남용. 이거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뭐 이런 것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다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걸려 있는 혐의들의 이 혐의들 이런 형벌 자체를 갖다 폐지하거나 아니면 형량을 확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후 퇴임 이후를 위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 법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예요. 일단은 이건 옛날 법이 없어졌어. 라고 한다면은 이 처벌이 강하게 때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없어진 법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퇴임을 위해서 퇴임 이후를 위해 가지고 사실 법 질서를 굉장히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뭐 민주당은 뭐 입법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게 되면 뭐 위헌정당 해산 집단. 예.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법들을 만드는 집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고. 뭐 카톡 금열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그럴 가능성, 그런 우려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이라면 헌법 84조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권 아니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장동, 뭐 백현동, 성남 FC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규제하는 법들을 어떤 식으로 손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사문권이 있으니까 그때 공범이고 뭐 다 풀어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